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 운동선수들의 축제,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내로라 하는 선수들의 뜨거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대회 소식을 담아왔습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축제,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8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개회식에는 대회의 주인공인 60여 개국 선수단이 지난 4년간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손병두 조직위원장, 거스이딩크 명예위원장, 입사 제니 하머슈 회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진행될 매 경기마다 승패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감동은 장애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는 드라마와 같은 대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9개 전 종목에 1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10위를 목표로 열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한국의 첫 경기였던 골볼 남자 대표팀 예선에서는 스페인을 상대로 만나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탐색전을 끝낸 한국 대표팀은 빠른 공격으로 상대를 긴장시켰고 스페인은 수비에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라인아웃 실수를 연발해 주도권이 한국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첫 골은 스페인의 차지가 됐고 김철환 선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속공으로 만회골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스페인에게 한 점을 내준 뒤 김민우 선수가 다시 만든 동점골. 그러나 마지막 승부를 가르는 골이 스페인에게 넘어가며 2대3 아쉬운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스페인 팀이 속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을 막자마자 다시 굴리는 이런 템포가 없었는데 마침 그 하나를 굴린 게 제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패인이 됐는데 뭐 약으로 삼고 다음 경기부터는 방심하지 않고 더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2016 리우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세웠던 골볼 대표팀은 남은 예선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3위까지 주어지는 포토 대회이기 때문에 내년 리우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씩 차근차근 시합을 해서 올라가서 보여드리겠고. 한편 11일 두 번째 예선 경기를 치른 한국 골볼 남자 대표팀은 터키를 상대로 만나 다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아동복지 예산 수준은 OECD 국가 중 3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한국이 아동복지에 투입하는 씀씀이가 극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 예산은 2,860억 원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예산의 0.08%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943만 명에 이르는 아동의 보호와 가족 유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실태는 OECD 국가 중 32위로 GDP 대비 0.8%이고 올해 정부 예산에서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낮은 아동복지 지출 수준은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예산을 비교해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 원가량이었는데 이는 노인과 영유아의 4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인 겁니다. 낮은 아동복지 지출 수준과 비례하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 또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뿐 아니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각지대 아동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가족 지원과 그 아동 돌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체계 내에서 이런 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동 복지 정책 역사가 55년이 되는 2015년.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과 예산 증액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교육부가 총장과 교수 등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학 교직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초중 고교 교원과 학생에게만 1년에 1회 이상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할 뿐 대학 교직원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학 교직원 장애 관련 교육 의무화는 지난 7일 한 언론 매체가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의 총장과 부총장이 장애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죠. 그런데 정작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원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8%가 치매 진단 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고 치매 치료제는 아직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지만 개발 중인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61%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받겠냐는 질문에는 69%가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75%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현재 치매 조기 진단검사는 평균 비용이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험 비급여 대상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는 휠체어 마라톤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제23회 서울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 우승은 스위스의 마르세록 선수가 차지하며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마르셀훅은 42.195km 풀 마라톤에서 1시간 23분 32초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타이의 타나 라왁과 일본의 소에지마 마자스미가 1시간 27분대로 결승점을 통과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는 홍성만 선수가 1시간 29분 13초로 가장 빨리 결승점을 통과했고 국내 최초 여성 휠체어 마라토너 김수민 선수는 지난 대회보다 24분 빠른 2시간 8분 54초로 자신의 기록을 앞당겼습니다. 또 하프 마라톤에서는 대한민국의 유병훈 선수가 우승했고 새롭게 추가된 핸드사이클 하프 종목에서는 여자 그룹의 이도연, 남자 H1에서 2는 김용기, 남자 H4에서 5그룹은 이인재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고양시에서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죠. 박정인 기자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장애인이 행복한 고양.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3회 고양시 장애인 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한마음 페스티벌에서는 고양시 명예 홍보대사인 가수 하명지와 개그맨 김인석의 진행으로 개막식이 진행됐고 걸그룹 풍뎅이와 배드키즈가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기념식에서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가족문화 한마당 잔치라고 말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을 맞이해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광장에 나오셔가지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가족처럼 또 문화도 즐기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또 각 장애인 단체들이 저마다 하셨던 일을 소개하면서 함께 나누고 즐기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모색하는 말 그대로 장애인 가족 한마당 문화 대잔치입니다. 한편 이날 한마음 페스티벌에서는 기념식 외에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과 장애인 생산품 홍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요즘, 어디로 봄나들이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도심 속 수목원을 소개했습니다. 실록과 즐거움이 더해진 수목원을 김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7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무량기 수목원은 온통 초록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싱그러움이 물씬, 나무 그늘 아래 옹기종기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들하고 꽃구경도 하고 수목원에서 맛있는 밥도 같이 먹을 겸 해서 같이 나왔어요. 벌써 여름이 된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덥고 그런데 여기 시원하니 나무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새잎이 돋아 선선한 바람을 선물해주는 나무 길목은 함께 걷기에 제격. 이제 막 생명에 깨어나 수목원 곳곳이 나들이 장소로 그만입니다. 어린이날은 특히 무료 입장입니다. 물 주제로 한 주제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물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실록으로 가득한 숲 한켠에는 자생화 잔치가 열렸습니다. 철쭉이 만발에 화사함을 더하고 보는 이들의 마음에 휴식과 추억을 쌓아갑니다. 좋네요. 보지 못했던 것도 봤고 그래요. 또 오고 싶어요. 이곳 우리꽃 식물원에서는 자생화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 사생대회 등 각종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연휴 동안 가볼 만한 도심 속 수목원 6곳을 추천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곳 외에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과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포천 평강식물원, 광주 곤지안 화담숲에서도 특별한 이벤트가 함께합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고 가족과 함께 5월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가 2015년도 장애인권 강사 양성 아카데미 기초과정 참가자를 18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매주 수요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이며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들과 시청강 장애인용 TV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청각 장애인용 TV 수요자 조사를 하고 방통위는 예산 확보와 TV 제작 보급 등을 분담하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네팔 대지진 발생으로 가족이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결혼 이주 여성에게 고향 방문 비용으로 1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네팔에서 경남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 143명 가운데 고향의 가족이 이번 지진 피해를 본 가족은 절반에 가까운 67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네팔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과 일주일 동안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제21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이틀간 부여 종합운동장 등 17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20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정비와 안전, 교통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0주년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어르신 복지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함께 걸어온 마음 10년사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동국대 이사장이자 불암사 회주 일면스님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10년사 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 공로패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평생 학습을 통한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강화 프로그램 종이 접고 꿈 잡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장애인복지관 상담 사례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에서는 모두가 들어야 할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 I'm Here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서명운동과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비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훈련된 도우미견. 하지만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이 많은 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존재인 도우미견.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견.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또다시 차별하곤 하는데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